자, 오늘은 그 현실 치료다라고 하는 것, 현실 요법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간이 도대체 왜 행동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문제라고 지각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접근법이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차이가 뭐냐면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라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상담의 궁극적인 차이이며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제 윌리엄 그래서라고 하는 윌리엄 그래서 자, 이 사람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5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 욕구가 애당초 인간이 수정되어질 때, 정자와 난자가 합쳐질 때 이미 유전자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욕구가 우리가 그 생물학적으로 알려진 유전자 지도의 많은 부분을 빼고 나머지 염색체들의 많은 부분이 이 욕구를 관장하는 그러한 것일 거다라고 윌리엄 그래서는 주장을 합니다. 자,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생존에 대한 욕구입니다. 생존에 대한 욕구. 자, 우리 이 생존에 대한 욕구는 다른 욕구하고는 다르게 이것은 신체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나머지 4개는 심리적 욕구인데요. 이 생존에 대한 욕구만은 신체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판단을 하거나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자, 몸에 음식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배에서 꼬르륵거리죠. 예. 허기가, 시장기가 돕니다. 그 다음에 온몸에서 수분이 더 필요하다라고 느껴진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예.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입술이 마릅니다. 그리고 갈증이라는 신호가 올라오죠. 예. 자, 이 생존에 대한 욕구는 그것처럼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자, 몸에 갑자기 산소가, 공기가 많이 공급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저절로 어때집니까? 숨이 가빠지죠. 네, 숨이 가빠집니다. 이 호흡이 가빠지는 건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애를 써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혈압이라든지 땀 흘리는 거라든지 심장박동이라든지 종족 보존을 위한 성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생존에 대한 욕구에 해당되는 겁니다. 생존에 대한 욕구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12시쯤 되면은 이제 3, 4, 5 짝을 지으시든 아니면 집에 가셔서든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왜 하시죠? 살기 위한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하시죠. 예. 그래서 그것은 생존에 대한 욕구에 관계되어지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행동이다. 자, 이 생존에 대한 욕구를 뺀 나머지 4개는 심리적 욕구에 해당됩니다. 아주 중요한 욕구인데요. 두 번째가 우선 소속에 대한 욕구입니다. 소속에 대한 욕구. 자, 소속에 대한 욕구는 어디엔가 함께하고 싶고, 어디엔가 포함되고 싶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나누고 싶은 그런 욕구입니다. 자, 이 소속에 대한 욕구는 사랑에 대한 욕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에 대한 욕구도 포함되어 있어서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보호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하는 것도 또한 이 욕구에 해당됩니다.
자,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가 높은 사람일수록 어디인가 가입한 단체도 많고요. 동호회 활동도 많이 하고 끼리끼리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가 낮은 사람은 그런 것보단 홀로 하는 활동들을 좋아하는 편이죠. 자, 생활하시다 보면은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매점에 가든 화장실에 가든 꼭 혼자 안 가고 두셋이서 어울려 가죠. 예, 어울려 갈 때 느끼는 것은 바로 소속에 대한 욕구입니다. 소속에 대한 욕구. 나이 먹은 분들이, 이제 자수성가한 분들이 나름대로 로타리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배지 같은 거를 상징적으로 우리는 하나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욕구. 역시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입니다. 결혼하면 남편과 함께 하고 싶고 아내와 함께 있고 싶은 욕구, 역시 소속에 대한 욕구입니다. 가정이 한 울타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싶은 것도 역시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입니다. 자,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가 높은 분들은 단결, 일치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하지요. 네. 하나로 어우러져야 된다. 조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내겁니다. 슬로건으로. 자, 세 번째로는 힘에 대한 욕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든 짐승들, 동물들 중에서 특히 인간만은 절대로 힘에 대한 욕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요? 통일부 장관의 해임안이 결의됐습니다. 결의되는 순간 한쪽에서는 환호를 했어요. 자, 왜 환호를 했습니까?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해냈다라고 하는 게 바로 힘에 대한 욕구입니다. 신문을 들춰보시면 거의 모든 지면이 힘에 대한 욕구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구랑 경쟁하고 싶고, 경쟁을 하면 이기고 싶고,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고 하는 것이 바로 힘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 힘에 대한 욕구에는 또 성취에 대한 욕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취에 대한 욕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소속에 사랑의 욕구가 포함되어 있듯이 힘에 대한 욕구에는 성취에 대한 욕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무언가 배우러 오신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뭔가를 찾아서 시작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분들, 이분들은 성취에 대한 욕구가 높은 분들입니다. 자, 이 힘이나 성취에 대한 욕구가 높은 분들일수록 어떤 건가를 시도를 하고 그 결과로 따낸 연수 이수증이라든지 수료증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공부를 해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바로 힘에 대한 욕구, 성취에 대한 욕구입니다. 자, 가정생활에서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려고 애를 쓰는 것, 남편은 아내를 통제하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또한 역시 힘과 성취에 대한 욕구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마음을 많이 먹습니다. 내가 기필코 저 사람을 앞으로 한 달 이내에 내 소나기에 쥐고 말리라. 혼인서약을 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실제 생활이 시작되면은 사사건건 참견하고 사사건건 통제하려고 들 때 좌절감을 느끼고 화가 올라오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힘에 대한 욕구가 꺾이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아주 중요한 욕구가 바로 자유에 대한 욕구입니다. 자, 자유에 대한 욕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동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도 누가 이렇게 그냥 사다 주는 것보다 직접 나가서 고르시는 게 조금 더 만족스럽지 않으세요? 네. 그런 분들은 자유에 대한 욕구가 높으신 분들입니다. 자유에 대한 욕구가 높은 분들은 누군가에게 통제당한다, 누군가에게 구속당한다라는 그러한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자유에 대한 욕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욕구입니다. 그 다음 5번째로 즐거움에 대한 욕구라. 즐거움에 대한 욕구. 자, 윌리엄 그레스는 학습에 관한 가장 중요한 욕구가 바로 이 즐거움에 대한 욕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즐겁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는다, 학습하지 않는다 라는 게 윌리엄 그레스의 주장입니다. 아이들이 요즘 학교 가기를 싫어합니다. 자, 학교 가기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학교라는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를 안 가려고 합니다. 지네 친구들끼리 있는 게 훨씬 더 즐겁거든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PC방에 가든 게임방에 가든 인터넷을 하든 그것이 더 훨씬 즐겁기 때문에 구속당해 가면서 학교에 가야 할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거죠. 자, 윌리엄 그레스는 바로 이 5가지의 기본적 욕구들이 어떻게 유전적으로 기록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도 많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결혼 안 하신 분 계세요? 예, 이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윌리엄 그레스가 쓴 책 중에 결혼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원제는 스테잉 투게더인데 결혼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은 이 5가지 욕구 강도가 두 사람의 배필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신 분들은 굳이 다시 읽어서 그 괴로움을 창출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며 사십시오. 자, 이 5가지 욕구에 의해서 인간은 행동을 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만약에 여기 모이신 게 이제 카운슬러 대학에서 원격 연수를 실시하면서 상담 계통으로 자격증을 획득을 해서 그걸로 한번 내 인생의 승부를 걸어보고 먹고 살겠다라고 한다면은 생존에 대한 욕구에 관련되어진 행동이시죠. 바로 이 자리에 오신 것이요. 그죠? 예.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자꾸 꼬셔서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셈치고 여기 왔다라고 한다면은 뭐에 대한 욕구에 관련될까요? 소속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여기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수료증 모으는 게 취미라 수료증 하나 더 모아보고 그 다음에 이 김에 상담이라는 영역도 내가 한번 평천을 해보겠다. 이렇게 자, 한번 다 꿰뚫어 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오셨다면 힘과 성취에 대한 욕구에 해당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 남편이 참 잔소리가 심한데 뭐 공부하러 간다고만 하면 그냥 자유롭게 놔두더라. 그래서 그 자유를 얻고자 여기에 왔다라고 하신다면 자유에 대한 욕구죠. 예. 그런데 역시 이것도 재밌긴 하지만 끝나고 나서 우리끼리 삼삼오오 칼국수 먹는 재미가 일품이요.
그리고 세상 사는 이야기, 수다 떠는 이 즐거움이야말로 내가 여기에 온 진정한 이유야 라고 하신다면 즐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오셨을 겁니다. 자, 어떤 욕구들을 충족시키러 오셨나요? 생존에 대한 욕구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소속에 대한 욕구. 같이 오신 분이 없는 모양이네요. 힘과 성취에 대한 욕구. 예, 아주 좋습니다. 자유에 대한 욕구. 아, 벌써 구속당하고 계세요? 즐거움에 대한 욕구. 예. 예. 아, 물론 이 중에 꼭 하나여만 되는 건 아닙니다. 예. 하나 내지는 이거 전체가 다 관련될 수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래도 꽤 무섭다고 소문이 났었거든요. 근데 제 수업 시간에도 땡땡이를 치더라고요. 자, 그런데 뒷문으로 몰래 기어 나가서 매점으로 정신없이 뛰어간다. 배가 고파서 못 견디겠다 라고 뛰어간다면 걔는 왜 땡땡이를 쳤나요? 생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도망 나간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 애들은 수업 시간에 절대로 휴대전화를 꺼놓지 않거든요. 진동으로 다 돌려놓지. 그런데 밖에서 친구가 메시지를 보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있고 싶어서 뛰어나갔다. 그럼 뭐에 관련된 겁니까? 소속에 대한 욕구죠. 제 별명이 킹콩이었는데 킹콩 시간에 뛰쳐나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대더라. 이 김에 내가 그 기록을 한번 깨봐야 되겠다 라고 뛰어나갔다면 힘과 성취에 대한 욕구죠. 난 이 답답한 교실에 조금만 더 앉아있으라 그러면 숨이 막혀 죽을 거야. 나는 나가야 돼 하고 나갔다면 자유에 대한 욕구일 겁니다. 역시 수학을 듣는 것보다 오락실 가서 게임하는 게 훨씬 재밌지 하고 뛰어나갔다면 즐거움에 대한 욕구일 겁니다. 구별이 되세요? 네. 자, 내가 건강을 위해서 테니스를 친다면 뭐에 대한 욕구? 생존에 대한 욕구. 테니스는 근데 결코 혼자 안 치죠. 예, 둘이나 네 명이 팀이 있어요. 야, 우리 팀은 역시 환상적이야 하고 팀끼리 뭉쳐 다닌다면 소속에 대한 욕구. 자, 내가 요즘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내 스트로크를 받아내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 재미에 난 쳐? 라고 한다면 성취에 대한, 힘에 대한 욕구죠. 아, 우리 마누라가 내가 어디 가는 걸 몹시 싫어하는데 그래도 테니스장 간다 그러면은 그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라고 그냥 놔둬. 그래서 난 이게 아주 바람 쐬러 나오거든. 한다면은 자유에 대한 욕구. 테니스 한번 쳐보세요. 땀 쫙 빼고 그 다음 친구들끼리 몰려나가서 한쪽 기씩 쫙 하는 그때의 그 즐거움이야 말할 수 없지요. 라고 한다면 즐거움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들은 똑같은 테니스를 치더라도 각자마다 채워지는 욕구는 조금씩 다를 수 있죠. 예. 또 마찬가지입니다. 생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느 분은 칼국수를 드시고 어느 분은 짜장면을 드시고 어느 분은 비빔밥을 드실 거예요. 그렇죠? 자, 소속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누구는 행글라이더 동호회에 가실 거고 누구는 남편하고 둘이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할 거고 누구는 요즘 뭐 스포츠 댄스 교실에 가서 뭐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사람과 즐길 겁니다. 힘과 성취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와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다른 분들은 다른 모습으로 힘과 성취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겁니다. 자유에 대한 욕구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 할 거야. 내가 선택했어. 라고 여기 오셨다면 어떤 분들은 박물관으로, 어떤 분들은 미술관으로, 어떤 분들은 토큰 몇 개 들고서 시내버스를 타고 돌아다니고 계실 거예요.
즐거움에 대한 욕구, 역시 공부는 즐거워. 아주 재밌어. 하고 여기 앉아 계신다면은 누구는 즐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글라이더를 한다든지, 그건 뭡니까? 요즘 뛰어내리는 거. 예? 번지 점프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걸 할 거다라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 5가지 욕구를 분명히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강도의 크기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소속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사람 생활하는 건 항상 소속을 강조해요. 조화를 강조하고 누군가 함께 하는데 가장 초점을 둔다면, 어떤 사람들은 힘과 성취에 가장 큰 목표를 둬서 무언가를 설정해놓고 그것을 성취해내는 그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유에 목매달아서 자유롭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여행가들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 5가지 욕구가 존재한다. 이 5가지의 욕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다. 생존에 대한 욕구에는 어떤 것도 있느냐 하면 미래를 위한 저축 활동도 생존에 대한 욕구에 해당돼요. 그래서 생존에 대한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주로 저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니까. 생존에 대한 욕구가 낮은 사람들은 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에요. 미래에 대한 걱정을 별로 안 해요. 안전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에 대한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결코 위험한 짓을 잘 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생존에 대한 욕구가 낮은 사람들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생존에 대한 욕구가 높은 사람과는 다릅니다. 자, 그럼 생존에 대한 욕구가 한 사람은 높고 한 사람은 낮다라고 하면은 한 사람은 끊임없이 저축해야 될 거고 한 사람은 끊임없이 소비해야 될 테니까 좀 어렵죠? 많이 부딪힐 겁니다. 생존에 대한 욕구가 한 사람은 높고 한 사람은 낮다면 낮은 사람은 계속 좀 위험해 보이는 일을 저지를 거고 그걸 보고 마음 졸이는 사람은 또 역시 불안하고 힘들겠죠. 예. 소속과 사랑에 대한 욕구가 높은 사람들끼리는 그래도 궁합이 잘 맞는 편입니다. 감성적인 언어도 잘 주고받거든요. 자기나 사랑해? 그럼.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아. 그러면 낮은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참 소화가 안 된다고 하나요? 닭살도다 합니다. 자기나 사랑해? 그거 보면 몰라? 소속에 대한 욕구가 낮은 사람들은 그렇게 딱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자기를 묶어두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자꾸 밖으로 나가는 편이죠. 소속에 대한 욕구가 높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정 안에서 충분히 만족치 못하면 다른 데 동호회를 만들고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자꾸 나가거든요. 그 나가는 것하고 소속에 대한 욕구가 애당초 낮아서 나가는 것하고는 가정에 묶이지 않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둘 다 낮으면 그 가정이 제대로 지속되어진다는 게 어려워요. 둘 다 높으면 둘이 서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힘에 대한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1등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넌 내 말 들어, 넌 내 말 들어 이럴 얘기를 쭉 하지요. 이럴 땐 힘과 성취에 대한 욕구는 한 가정 안에서 행복하려면 한 사람이 조금 높으면 한 사람은 그거보다 조금 낮은 것이 행복하다고 윌리엄 그라스는 결혼의 기술이라는 책에 제시를 했습니다. 자유에 대한 욕구가 둘 다 높으면 그야말로 둘 다 자기 멋대로 해요. 넌 니대로 해. 난 내대로 할게. 나 통제하려고 하지 마. 나한테 뭐 이렇게 제재 걸려고 하지 마. 그럼 나 돌아. 뚜껑 열려. 등등.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들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자유에 대한 욕구가 높을 때는 서로가 충분히 이해되어지는 양해가 서로에게 필요해요.
그래, 너는 네가 좋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해라.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그렇게 하되 우리 최소한 이러이러이러한 분야에서는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양해되어지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즐거움에 대한 욕구가 둘 사람 다 높으면은 즐거움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들을 참 많이 합니다. 집에 잘 안 있어요. 집에 있어도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춤추려고 하거나 뭔가 활동을 하려고 애를 쓰지요. 즐거움에 대한 욕구가 낮은 사람들한테는 집에 딱 들어오면 리모컨 하나만 쥐어주면은 누워서 잘 지낸다. 자, 그럼 둘 다 높으면 아마 열심히 바깥으로 뭔가 쇼핑하러도 다니고 관광하러 다니고 즐거움을 찾으러 다닐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좀 낮으면 한 사람이 계속 나가자 그럴 때 한 사람은 아이 난 집에 있을래 당신만 갔다 와. 이렇게 돼버리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인간에게는 이 5가지의 욕구가 다 있다. 다 있다. 그러나 그 강도가 다를 뿐이다. 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 그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이 다르다. 라고 하는 것.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게 윌리엄 그래서가 바라본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다라는 겁니다. 욕구다. 인간이 태어났어요. 태어나서부터 인간은 이 욕구를 충족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행동을 경험을 하게 돼요. 사람을 경험하든 사건을 경험하든 그 활동을 경험하든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것들, 그것 중에서도 괜찮은 것들만 모아놓은 좋은 세계다라고 하는 퀄리티 월드가 모든 사람에게는 존재합니다. 자, 이 5가지의 욕구를 하나 또는 그 이상 충족하는 것 중에서 내 생각에 괜찮은 것들만 모아놨어요. 이 중에 주로 들어있는 게 우선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한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그런 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분? 네. 기본과 근본이 갖추어지고 정도를. 예. 기본과 근본이 갖추어지고 정도를 걸으시는 분을 좋아한답니다. 제1차가 생리적인 욕구죠. 생존에 대한 욕구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충족되지 않고는 그 다음의 욕구로 올라갈 수 없다고 본 게 매슬로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2단계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에서 최상의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까지 가려면 그 밑에 게 전부 다 충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매슬로우는 봤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나, 어느 욕구 수준에 있나를 알 수가 있지요. 근데 그건 매슬로우의 관점이고 이 윌리엄 그래서의 경우는 이 5가지 욕구에는 위계라든지 단계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5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인간의 행동을 창출해낸다 라고 본 겁니다. 인간은 이 5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동을 그 순간 고안해내고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욕구 단계서라고는 좀 다르죠. 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 남한테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 그리고 정도를 걷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좋아하는 활동이 있어요. 활동 또는 좋아하는 모임. 다섯 번째로는 각종 관, 사회관, 가치관, 생활관, 종교관 등 하는 관, 사회관, 가치관, 종교관, 생활관, 이러한 관이 있다. 이것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마 고1 남학생이면은 학교에 잘 다녀야 되고 학교에서 시키는 활동 꼬박꼬박 잘 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아이가 좋은 아들이라는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안에는 바로 그 그림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 그림이 들어있다. 적어도 내 남자친구가 되려면 무드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분위기를 즐길 줄 알아야 되고 자상해야 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책임감 있어야 되고 등등등의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그림이 이 안에 있습니다. 청일점이신데 결혼하셨나요? 아, 예. 아내에 대한 그림이 어떤 그림이 있나요? 내 아내는 이랬으면 좋겠다. 자, 그런 것처럼 그래요. 좋아하는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뭐 테니스라든지 이렇게 땀을 쫙 뺄 수 있는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를 쫙 풀 수 있는 운동 등등의 것이 있어요. 또 좋아하는 모임, 이 안에는 친구의 사진도 들어있고 모임의 사진도 들어있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물, 내가 좋아하는 애지중지하는 물건들 있으시죠. 예. 그 다음에 각종 관, 이런 것들이 어느 한 단위일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밑에 분은 적어도 설거지를 하고 끝나고 나서 내가 알아서 불을 끌 수 있도록 참아줄 줄 아는 남편, 이런 남편에 대한 상이 좋은 남편이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건 내 몫인데 내 몫까지 월권하지 않는 남편,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좋은 남편이다라는 그림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 좋아하는 세계가 있어요. 좋아하는 세계, 좋아하는 세계.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전부 다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켰던 경험에 의해서 생긴 거니까 이 그림은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외부 세계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여서 지각한 세계가 있어요. 지각한 세계. 퍼시브드 월드다라고 해서 지각된 세계. 물론 이 지각에는 몇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해보죠. 자, 몇 가지 과정이 있는데 우선 외부의 현실 세계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채널이 뭐죠? 오감, 감각기관이죠. 예.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데 이 감각기관, 즉 오감, 우리가 만져보고 냄새 맡고 보고 그다음 뭡니까? 맛보고
듣고, 예. 갑자기 그냥. 그걸 통해서 받아들이면 잽싸게 여과기를 통과하게 되는데, 하나가 지식여과기라는 여과기를 통과합니다. 여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배웠던 온갖 정보에 대한 데이터 뱅크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 그러죠? 분필이라고 한다. 자, 이게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생긴 건 분필이다. 자, 내 아들놈이 지금 술을 마시는구나. 술병을 보면 알죠? 술을 마시는구나. 예. 자, 어느 교실에 교사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뒷문이 열리고 학생이 하나 들어오는데 머리를 빨주노초 파남보로 물을 들이고 귀에다 귀걸이를 한 녀석이 들어왔다. 라고 할 때, 아, 쟤는 지금 머리를 빨주노초 파남보로 물을 들였구나. 귀걸이를 했구나. 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지식여과기를 통과하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알게 된다. 바로 다음에 뭘 통과하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 가치여과기라는 것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가치여과기에는 바로 퀄리티 월드, 내가 각자마다 있는 이 좋은 세계의 어떤 기준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이 필터, 여과기 안에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 학생이 딱 들어오는 순간 탁 빨주노초 파남보로 물을 들였구나, 귀걸이를 했구나. 그 다음에 느껴지는 건 뭐예요? 아니, 저 녀석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저기 학생이야? 학생이 왜 저러고 왔지? 라고 등등 가치 판단을 하게 되죠. 예, 가치 판단을 하게 돼. 자, 외부의 감각 세계를, 현실 세계를 감각기관을 통해서 바라다 보면서 지식여과기와 가치여과기를 통과해서 우리가 지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각을 하게 된다. 자, 아이의 입에서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그저 그냥 친구들이랑 되는 대로 살을 내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술을 마시는 걸 보고 이렇게 한 것은 지식여과기를 통과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니 고1인 남학생이 학교를 안 간다는 게 말이 되냐? 도대체 이 녀석이 벌써부터 술을 마신다는 게 말이 되냐? 인생의 목표도 없이 그냥 친구들끼리 대충 살겠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가치여과기를 통과한 거죠. 그러면서 이 안에 이 녀석이 내 속을 썩이는구나. 이 녀석이 정말로 학생답지 못하구나. 이 녀석이 정말로 못된 길로 들어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지각된 세계입니다. 자,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남편이 불을 껐다. 불을 끄면서 우리는 절전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지식여과기를 통과한 거예요. 거기에 가치여과기를 딱 생각을 해보면 아니 이거 내가 할 일인데 왜 지가 나서 왜 이렇게 남자가 쫀쫀할까? 이 사람이 도대체 나를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지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완전히 애 취급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굉장한 소비가로 알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도대체 남편이 아내로 보는 거야 뭐 하인으로 보는 거야 등등등이 지각된 세계다라는 거. 지각된 세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럼 바로 이 지각된 세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했던 좋은 세계하고의 격차가 거의 없으면 즐겁겠죠. 기분이 좋겠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생기는 겁니까? 이들 둘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나를 끄집어내서 저울에 달고, 여기서도 거기에 대응하는 좋은 세계의 그림을 저울에 달았을 때 기울어졌단 말입니다. 기울어졌다. 내가 원하는 남편은 어떤 남편이에요? 그저 내가 설거지할 때 옆에서 그냥 봄살맞게 이야기 나눠주는 남편. 그 다음에 그걸 불을 끄든 안 끄든은 내 몫으로 남겨둘 줄 아는 남편. 그 다음에 나한테 주어진 임무는 내가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남편. 이런 남편이 나한테는 좋은 남편이다 라고 딱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나를 못 믿는 남편, 쫀쫀한 남편, 이게 전기불값 몇 푼어치 때문에 나를 구기는, 내 자존심을 구기는 남편, 이렇게 지각되었다면, 이 둘의 세계에 격차가 생겼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화가 나죠. 예, 화가 나죠. 예. 사실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는 정서는 바로 이 가치여과기를 통과하면서부터 이미 생깁니다. 나한테 가치가 있잖아요. 나한테는 가치가 있는데 그 생긴 정서가 극대화되는 것, 정서가 분명해지는 것은 바로 이 두 세계의 그림의 차이 때문에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원하는 아내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길 줄 아는 아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도란도란 하는 거 보니까 목소리 큰 아내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모양이에요. 좀 목소리 나긋나긋하고 다소곳하고 조선시대의 여인상을 닮은 순종형의 안악을 좋아하시는 모양입니다. 원하시는 모양인데, 감각기관을 통해서 딱 지각되어진 아내는 우선 화통을 삶아 먹었는지 목소리가 크다. 그 다음에 말투가 거의 딱딱딱 지시조다. 그 다음에 도란도란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좀 있이 좀 터프하다라고 느껴지면은 이 두 세계의 그림의 차이가 생기죠. 예. 자, 적어도 내 아들은 대학 가야 되는데, 학교 잘 다녀야 되는데, 모범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각되어진 세계는 이 새끼가 벌써부터 술 먹고 다녀, 학교 안 다니겠다고 땡깡 부려 등등등. 이 두 세계의 격차가 이제 나한테 고통과 좌절을 준다라는 거죠. 바로 인간의 행동은 여기서 시작된다. 인간의 행동은 뭐 하려고? 이 두 세계의 격차를 뭐 해보려고? 줄여보려고. 자, 이 두 세계의 격차를 줄여보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걸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합니다. 생각하고 고민하는 방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쓸 수가 없네요. 하여튼 여기에 생각하고 고민하는 방이 있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지각된 아들이 있어요. 이게 위기로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애를 두들겨 팰 것인가? 아니면 애를 붙들고서 정말로 진지하게 같이 이야기를 해볼 것인가? 아니면 애를 남편한테 맡겨서 반쯤 죽여놓으라 그럴 것인가? 아니면 애를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상담을 하라 그럴 것인가? 애한테 의견을 그대로 따라줄 것인가? 등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합니다. 할 수 있죠. 예. 자, 그러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 예. 당신 새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죠. 하고 탁 줬다. 라는 어떤 이 여러 개의 목록 중에서 한 행동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예.
자, 내가 원하는 남편이 있어요. 나한테 지각되어진 남편이 있어요. 이 둘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시간을 줬어요? 그냥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제가 불편해서 의자나 집어넣지 그거를 안 집어넣고 하겠다. 이게 도와주는 거다.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저녁에 불안 끄고 집어넣고 예. 시간이 해결을 했는데 아니요. 나름대로 생각을 시간이 해결하다기보다는 정말로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 두세 개의 격차가 생겼을 때 지금 날 도대체 뭘로 보는 거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대판 싸우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침묵전쟁으로 들어설 수도 있죠. 예. 또 그래? 그럼 앞으로 네가 살림 다 해 하고 앞치마 탁 내던져 줄 수도 있어요. 등등등 여러 가지 행동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남편한테도 도움이 되는 행동을 알려주셨잖아요. 이 알려주신 것, 그런 행동을 하나 선택을 한 겁니다. 불 끈 거 가지고 타박하고 뭐라고 하지 않고 다른 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고 차라리 그것보단 난 이걸 도와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다음에 남편이 달라진 행동을 했잖아요. 자,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행동 목록들 중에서 어떤 행동을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라는 거죠. 달라지는 거다.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딱 보면 좀 미안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마 잘은 모르겠는데 남편 되시는 분은 불 끄는 대신 의자를 집어넣으면서 아, 내가 지금 아내를 일조하고 있구나라는 기쁨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예,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인간의 행동은 바로 이 두 세계 간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요즘처럼 복잡해지는 세상에 나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좋은 세상은 내가 나에 대해서 이해가 분명했으면 좋겠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요. 그런데 지각된 세계 속에서 딱 살펴보니까 나는 내가 남을 도와줄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 나를 이해하고 있는 것도 별반 없는 것 같아. 자, 이 두 세계 사이에 격차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누군지 알려달라고 점집에 갈 거냐? 아니면 포기하고 말 거냐? 내 주제에 누굴 도와? 그냥 나나 살지 할 거냐? 아니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가르치는 데를 찾아볼 거냐? 나만 구체적으로 돕는 게 어떤 게 제대로 돕는 건지를 좀 더 연구할 거냐? 등등등 숱한 행동 선택 목록 중에서 지금 카운셀 24시에 와서 이걸 들으시는 행동을 선택하신 거죠. 그죠? 그냥 심심해서 오셨어요?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이 다양한 행동 목록들 중에서 정말로 내가 책임감 있게 최선의 선택을 제대로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세계는, 좋은 세계는 남편이 술 안 먹고 멀쩡한 정신으로 들어와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함께 가족의 문제를 토론하고 우리의 앞날을 설계하고 하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각되어지기는 맨날 회사에서 바쁜 일 있다고 늦고 접대해야 된다고 술에 쫄아가지고 밤 12시 넘어서 들어와서는 씻지도 않고 자고 그 다음날 눈 비비고 속쓰리다고 얘기를 하면서 나가. 이 두세 개의 사이가 너무 차이가 커요. 자, 할 수 있는 행동 목록이 뭐 있을까요? 우선 첫째, 백지를 내민다. 뭡니까? 각서 쓰라고.
각서 쓰라고. 또, 두 번째는 바가지 긁는다. 세 번째로는 퇴근 시간대마다 회사 앞에 나가서 납치해 온다. 네 번째로는 또 집에서 술상을 봐놓고 불러낸다. 예? 편지 쓴다. 예. 아이, 녹아날 것 같은데. 자, 그런 행동 목록 중에서 바가지 긁기를 선택을 하고 바가지를 긁었어요. 자, 바가지 긁었는데, 그 다음 그 행동이 바뀌어지나요? 그럼 바가지 언제까지 긁어야 돼요? 적어도 이게 수평을 어느 정도 찾는다고 생각되어질 때까지 계속 돌아야 되죠? 그죠? 편지 쓰면 언제까지 편지 씁니까? 개과천선할 때까지. 각서 쓰면 언제까지 각서 쓰기 합니까? 각서로 책 한 권 낼 때까지? 네. 이게 돈다라는 게 도는데 언제까지 도느냐? 이게 도는 사이클인데 언제까지 도느냐? 이 두세 개의 그림의 차이가 거의 없어질 때까지 계속 우리는 어떤 행동인가를 선택해야 된다. 세상에 그 한방이라는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공부 안 하고 술 먹고 학교 안 다니겠다는 놈을 어떻게 딱 한 번에 처리를 해서 학교 잘 다니고 공부 잘하는 아들이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한 번 노력해야 돼요. 그래도 안 돼. 그럼 또 노력해야 되죠.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그림과 지각된 그림의 차이가 거의 없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고통을 가능하면 빨리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뭐가 제일 쉬울까요? 내가 변하는 거. 내가 변할 수 있는 가장 첫 걸음이 뭐냐면 이 그림을 너무 이상적으로 갖고 있지 않기. 이상적으로 갖고 있으면 계속 그 고통이 순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는 전교 1등 해야 돼. 아니야. 전국에서 1등 해야 돼. 라는 그림을 갖고 있는 한 그 아이가 전국에서 1등하는 그날까지 괴롭겠죠. 자, 인간은 바로 이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우리 입장뿐만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남편이 원하는 좋은 세계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요? 내 아내가 정말로 알뜰살뜰하게 살림하는 아내였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몇 푼 하지 않는 전기값도 염두에 두고 설거지하는 아내였으면 좋겠다. 이것저것 잘 챙기는 그런 아내였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 순간 지각되어지기는 지금은 불이 별로 필요 없는데도 불을 켜놓고 설거지를 하는구나 라고 지각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나처럼 그렇게 절약에 대한 생각은 안 하는구나.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구나 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 목록 중에서 당신 좀 살림 좀 제대로 해 라고 야단을 치든지 아니면 전기만 탁 끄고 앉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행동 중에서 그 행동을 선택하신 거예요. 전기불 좀 끄고 해 하고 얘기를 하고 끄고 하는 행동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도 그 남편이 생각했을 적에는 그 순간 최선이라고 하는 행동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죠? 네. 자, 아이에게 좋은 세계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내가 즐겁고 싶고 내가 재밌고 뭔가 주인 되어진 듯 힘이 있는 듯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지각되기는 학교 가봐야 첫 시간부터 여섯째 시간까지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 거의 몰라. 수업 시간에 늦으면 맨날 뭐라고 야단치셔. 선생들은 늦으면서. 수업 시간에 조금만 옆에 친구랑 얘기를 하면 떠든다고 뭐라고 난리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 내가 존중받고 있지도 못해. 나는 지각이죠. 자, 이 두세 개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생길 수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행동 목록, 선택할 수 있는 행동 목록, 말없이 가출을 시도한다. 라든지 15층 높이에서 중력을 실험한다라든지 아니면은 학교를 안 다니겠다고 자퇴원을 쓰고 엄마 아빠를 설득한다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지가 생각하기에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왜? 엄마나 아빠가 원하는 학교를 안 다닐 수는 없으니까 다니고 싶지 않다는 말은 하되 가능하면 공부 안 하고 오락 수업 잘 안 하고 인터넷 같은 거 더 즐기고 하는 식으로 졸업장이라도 따자라고 하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